자, 유전자와 단백질 할게요. 몇 쪽이에요? 188. 자, 유전자 끝부터 하면 유전자는 DNA의 특정 영역을 말해. 특정 영역. 어떤 특정 영역이냐라고 하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 특정 영역. 유전 정보가 뭔지는 아까 필기했던 것 같아. 단백질 정보였고 아미노산 수, 종류, 배열 순서에 대한 그 정보를 담고 있는 DNA 특정 영역을 말한다. 이게 DNA지. 이게 DNA인데 DNA가 이게 이제 복제를 해. 리얼에 이 두 가닥이 갈라진 다음에 이렇게 이게 DNA. 이렇게. 그 다음 이것들이 뭉쳐. 지들끼리 뭉쳐. 이게 옆에서 정신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거를 우리가 하지 마. 아 진짜 병신이야.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하지 말라니까. 근데 이 정도면 많이 발전한 거예요. 예전에는 바로 뿜었을 텐데 아 요즘은 그냥 안 뿜어요. 코로 나왔어. 아이 뭐 말을 못해. 이렇게 해서 DNA가 복제가 되고 응축이 된 걸 우리가 염색체라고 한다고. 네. 알아? 네. 염색체. 중3 때에서. 그리고 이 DNA 중에서 특정 영역, 여기가 이제 유전자 A라고 해서 단백질 A 만드는 거. 유전자 A. 그 다음 뭐 여기서부터 여기는 유전자 B. 단백질 B 만드는 거. 아. 유전자의 뜻이 저거라고.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 특정 영역. 그럼 염색체 하나에는 유전자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야. 평균적으로 몇 개 있냐면 15,597. 인간의 유전자가 총 2만 개거든. 네. 약 2만 개 정도 있어. 하나 3,000개? 약 2만 개 정도 있는데 염색체 46개에 나눠 먹어야 돼. 근데 정확히는 23쌍이잖아. 아 맞다. 23쌍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저 2만 내가 2만 3천이라고 하고 23개 해가지고 한 1,000개? 염색체 하나가 대략 한 1,000개 정도는 되는 게 있다. 암세는 많다. 거기 체크해봐. 유전자는 DNA에서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특정 부위를 말한다.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뭘 만든다고? 단백질이 형성된다. 특히 여기 유전 정보에다가 거기다 적어놔. 유전 정보는 다시 한번 적을게. 아미노산, 종류, 그다음에 수, 배열 순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가 유전 정보다. 자, 염색체를 풀어 헤친 게 염색사라고 하고, 염색사가 이제 DNA랑 단백질이 묶여 있는 거. 근데 유전자 영역이 이렇게 있고, 유전 정보가 안 남긴 영역도 있어. 이런 정보는 단백질 정보가 없어. 여기는 단백질 정보가 없어요. 단백질 정보가 없다. 밑에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 유전자에 단백질이 있고 이 단백질이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형질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유전자 이게 멜라닌 색소 차이거든. 얘는 멜라닌 색소 양이 많고 얘는 적어서 흰색인데 그럼 유전자에 무슨 정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정보가 적다. 많다. 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적다. 이렇게 하면 조지는 거야. 아이고. 이 유전자에 들어있는 게 멜라닌 색소 유전자가 아니야.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합성효소. 합성효소. 합성효소 정보라고. 멜라닌 정보가 아니고.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야. 그래서 거기 강조 표시해놔. 이거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라는 거. 멜라닌 하고서 X 표시. 멜라닌 단백질 아니야. 멜라닌 단백질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 꼭 체크하세요. 멜라닌 합성요소 단백질. 멜라닌 단백질이 아니야. 됐고, 유전자와 유전 형질의 관계 중에서 저당 분해 효소 얘기 나왔네. 여기 유전자는 저당 분해 효소인 거지. 저당 분해 효소에 의해서 저당을 분해하면은 뭐 잘 소화가 되는 건데, 한국인들 대부분이 저당 분해 효소가 별로 없어. 그 유당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배탈 나고 그랬거든. 경험해봤니? 유당 생크림 케이크 이빠이 먹으면 다음날 설사하고 이런 경험 나왔어. 주의 이거야. 저당 분해 효소가 적다 보니까. 그래도. 우유 조금 먹으면 상관없는데 막 생크림 케이크 이빨 퍼먹고 막 이러면 배탈 난다고. 저 유당 너무 많이 먹죠. 다음 뒤로 넘어가서 이제 유전 정보의 흐름 얘기 나와. 아까 봤던 중심 원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전사하셨어. 자, 거기 좀 유전 정보의 흐름. 이게 중심 원리라고 했어요. 중심 원리. 처음에 핵에 있는 핵에 이렇게 해갖고 이 DNA 꼬불떡꼬불떡 게 있지. 이 DNA. 핵에 있는 DNA로부터 핵에서 한 가닥짜리 RNA로 바꾸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아까? 전사오다. 죽었다. 이게 핵공을 통과해. 핵공을 통과하면은 세포질로 나오지. 세포질에서 RNA에 뭐가 붙어? 라이보솜이 붙지 이렇게. 네. 그러면서 꼬불탕 이렇게 단백질을 뽑아낸다. 이 단백질 뽑아내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 RNA로부터 단백질 뽑는다. 이거 뭐라고 불러? 번역. 이게 중심 원리지. DNA에서 RNA로 전사하고 RNA에서 번역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저거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 예를 하나 들어줄게. ATGC라고 하는 염기서열이 있어. 이 DNA 염기서열이야. DNA 두 가닥이니까 맞은편에 TACG가 있겠지? 맞아? 여기서 만약에 DNA를 복제한다고 해봐. 복제. 전사 말고. DNA로 복제. 전사 말고 DNA로 복제. 그러면 요 A 옆에다가 T를 꽂고 T 옆에다 A 꽂고 G 옆에다 C 꽂고 C 옆에다 G 꽂으면서 복제를 하지? 요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보적 염기쌍이라고 그래. 맞아? 상보적 염기쌍. 상보적 염기쌍을 기반으로 해갖고 복제를 해. 전사도 마찬가지야. RNA로 전사를 할 때도 상보적 염기쌍으로 전사한다고. 근데 상보적 염기쌍이 하나 차이가 있지. T 대신에 U를 쓰지. T 옆에다가 A를 꽂고 A 옆에다가 T가 아닌 U를 꽂는다고. 이게 이제 핵심인 거지. RNA에서 U를 꽂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C 옆에 뭘 꽂고 G를 꽂고 G 옆에는 C를 꽂고 이렇게 해서 RNA를 만든다고. 이것도 역시 원리가 뭔가야? 전사하는 원리는 전사의 원리는 상보적 염기쌍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제도 그렇고 전사도 그렇고 상보적 염기쌍을 기반으로 복제를 뜬다고. 복제도 하고 전사도 한다고.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RNA로부터 단백질을 뽑을 거야. RNA로부터 단백질을 뽑을 건데 이거 번역이라고 하고 이 번역도 원리가 있어. 무슨 원리냐고 하면 우리가 코돈이라고 하는 암호표가 나오거든. 코돈이라고 하는 암호표를 기반으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AUG라고 있지, AUG? 뒤에 염기 3개당 지정하는 아미노산 종류가 이렇게 딱 다 써있어. 이거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도 다 찾은 거거든. 글루타민 어디서 들어갔네? 여기 이제 RNA 염기 3개당 무슨 아미노산을 지정하냐를 다 찾아낸 거야. AUG를 찾아보면 아마 메티오닌이라고 있을 거야. 그렇네요. 메사이오닌, 메티오닌. 요거 기반으로 해갖고 코돈표를 읽으면 이게 메사이오닌을 갖다 뽑는다고. 됐어? 그럼 그 다음 3개를 읽으면 또 다른 걸 갖다 뽑겠지? 맞아? 네. 이렇게 해갖고 아미노산을 쭉 갖다 뽑는데 특이한 게 있어. 이거 파란색으로 체크된 거. 종결 코돈이라고 해서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 뭐 UGA, UGG 그다음에 AUA 아닌데? 아 이렇게인데 이렇게? 종결 코돈은? 아 이렇게? 역시 고동 좀 여기 종결 코돈이야? 이런 식. 나는 너무 잘해. 요거. 그러니까 아주 장난치지 마. 딱 맞추지 마. 맞추지 마. 이게 종결 코돈이라고. 맞추지 마. 주지는 않아요. 3개만. 우와 그 우프가 우아준. 3개. 와, 저게 와, 종결 우아준이 이름 새끼야. 우와 그 누구야? 이거 3개가 종결 코돈이고 종결 코돈은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리보솜이 쭉 지나가다가 잘 들어 임마. 리보솜이 쭉 지나가다가 저 종결 코돈을 만나면 멈춰. 아미노산을 갖다 꽂아야 되는데 꽂을 게 없네? 멈춰 있어. 그 멈춰 있는 시간이 진행이 되면은 그게 이제 번역을 그만하세요라는 명령이 돼. 그래서 리보솜이 이탈하거든. 저 이탈해버려서 틀렸어요. 저거? 저거 종결코드는 있는 거 못 보고 뒤에 거 더 번역해버려가지고 이런. 틀렸어요. 그래서 저거 종결 코돈 부분은 이제 끝나는 거고. 이거 알려줄까 모르겠다. 게시 코돈이라고 해서 모든 RNA를 다 번역하는 건 아니고 쭉 스캔을 하다가 AUG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거든. 이게 RNA 연기설이 이따 갖고 와. AAGC AUGCC AGG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 여기서부터 읽을 때 앞에서부터 AAG를 갖다 꽂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꽂는 게 아니고 쭉 스캔을 하다가 스캔. AUG를 만나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그때부터 메사이온이 갖다 꽂고 전까지. 그 다음에 CCA에 해당하는 거 갖다 꽂고 GGU에 해당하는 거 갖다 꽂고 근데 쭉 가다가 뒤에 우와 요걸 만나면 이제 종결되는 거야. 쫑게리데스. 그게 이제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의 의미거든. 아니 무조건 시작은 저걸로. 시작할 때는 AUG부터 시작. 시작은 없구나. 오른부터 먹었나? 시작은 AUG부터. 더블리. 이것이 뭐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여러 코돈들 잘 봐놓으세요. 오늘 좀 부셔. 나와봐. 이거 봐봐. 지준 맛이. 잘 봐. 요거 3개를 뭐라고 한다고? RNA는 여기 제시 코돈이라고 한다고 했지? 미안해. 코돈. RNA는 염기 3개와 코돈이고 이거의 주형 카피 뜬 그 이게 지금 1번 가지고 카피 뜬 거야? 2번 가지고 뜬 거야? 2번 가지고 뜬 거지. 이 2번에 있는 염기서열 3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해요. 3염기 조합. 3염기 조합이라고 해요. DNA에 있는 3개 염기는 3염기 조합, RNA에 있는 3개 염기는 코돈. 그래서 3염기 조합을 기반으로 상부적 결합시켜서 합성한 게 코돈인 거야. 알겠지?
삼형기 조합은 DNA에 있고 포도는 RNA에 있구나. 요 내용 중 교재 보고 찾아서 체크를 해봅시다. 어디 있냐? 야 이거 봐봐. 요 그림 찾아봐. 여기 196페이지. 요 코드는 뭐야? 보인다. 자 이게 코드냐? 보인자 같은 놈. 이게 코드. RNA에 있는 3개의 연기. 거의다. 그럼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 거는 DNA에 있는 연기 3개잖아. 네. 자 여기서 AAC인지 TTG인지 찾아봐. 트리플렛 코드는 3연기 조합은 누구야? 그렇지 TTG야. 여기 3연기 조합이야. TTG가 3연기 조합이다. 아 이런 내용물로 너무 많네. 코돈과 3연기 조합 차이 알겠지? 이 코돈의 상부적 DNA TTG를 가지고 전달한 거기 때문에 TTG를 3연기 조합이라고 한다고. 위에 게 아니고 AC가 아니고 TTG야. 됐어. 다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야. 유전 암호 찾을 때 왓슨과 크릭이 이제 이거를 찾아내는데 지금 염기 3개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어? 염기는 종류가 몇 개야? RNA 염기 4개. 4개지? AU, GC 4개지? 아우주스. 근데 이걸로 그 단백질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려면 아미노산은 몇 종류야? 20종이거든. 그럼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가져왔겠냐? 네. 그래서 왓슨과 크릭이 이 RNA 염기 하나는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왜냐하면 A가 1번을 지정하고 U가 2번 지정하고 G가 3번 지정하고 C가 4번 지정해. 또 O는 누군가 또 지정을 해줘야겠지. 이런 식이 되면은 예를 들어 5, 6, 7, 8까지만 지정을 해. 거의 U는 이제 6번 지정하고 G는 7번 지정하고 C는 8번 지정한다고 가정을 해봐. 이러면 설계도가 아니야. 이러면 설계도가 아니야. 왜냐면 AUGC라고 하는 그 유전 암호를 만났을 때 어쩔 때는 1, 2, 3, 4 단백질을 만들고 어쩔 때는 5, 6, 7, 8 단백질을 만들고 어쩔 때는 1, 6, 7, 8 만들고 어쩔 때는 1, 6, 3, 4 만들고 이딴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암호냐고. 그쵸. 이해가 돼? 이렇게 염기가 아미노산을 막 여러 개를 지정을 해버리면 얘를 만날 때마다 엉뚱한 걸 꽂을 수가 있잖아. 같은 단백질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럼 설계도가 아닌 거야 그건. 응? 설계도를 줬으면 아니 음식을 만들려고 레시피를 줬으면 그 레시피대로 항상 똑같은 음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맞지? 그거라고 지금 설계도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염기 2자리가 지정은 어떨까 해본 거야. 네. 염기 2자리가 조합될 수 있는 거 총 몇 개? 16개. 왜냐면 2자리면은 한 자리에 4종류 염기 들어가고 두 번째 4종류 염기 들어가니까 곱해갖고 총 16가지 경우 나오는 거야. 16경우가 아미노산 20개를 지정하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까지는 1대1로 되겠지. 그렇습니다. 근데 17, 18, 19, 20은? 누군가 또 중복으로 지정하겠지. 그렇게 되면 항상 같은 단백질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아마 3개일 거다라고 예상한 거야. 근데 제일 많이 아미노산 지정하는 거는 이렇게 한 자리가 더 있으면은 중복될 일이 없다. 총 64개의 코드. 이게 3개 말고 4개일 수도 있겠지. 이게 4개, 5개, 6개면은 쓸데없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최적의 조건을 찾자면은 아마 3개가 아닐까 하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진짜 맞아 떨어진 거야. 딱 3개. 그럼 그 3개가 뭐 어떻게 지정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정하려고 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럼 뒤에 보면
이 전사 과정에서 상부적 염기성 얘기 나와. 상부적 대응 관계라고 해가지고 AU, G는 C, C는 G, T는 A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U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해서 강조 표시해놨지. 아, 번역은 포돈에 따라 밑으로 포돈에 따라 단백질 합성. 특히 그 3연기 조합이랑 포돈에 대한 개념 찾아는 알아내라고 했어. 오답시로 넘어가서 이게 되게 특이하지. 유전부 체계의 공통성. 대장균부터 사람까지 할 것 없이 모두 동일한 코딩표를 써. AUG가 게시코드. 메사이온이 그 대장균부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지. 인간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중균한테 주입하면 대장균이 인간의 인슐린을 만든다고. 그거 추출해갖고 당뇨병 치료제로 만들 수 있지. 마지막 유전자 이상과 유전병인데 유전자가 망가지면 단백질이 망가져. 만약에 DNA에서 DNA 돌연변이가 생겨. 원래는 CTT였어. 돌연변이가 생겨갖고 CAT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거에 대응되는 RNA의 코드는 GAA였겠지. 뭐야? GAA? 예. 그럼 뭘 갖다 꽂아야 돼? 아, 위에서 보면 GAA. 글루탐인걸? 글루탐산. GAA가 글루탐산을 갖다 꽂아. 근데 DNA 돌연변이에서 CAT로 바뀌면 이 코돈이 GUA로 바뀌면서 GUA는 발린을 갖다 꽂아. 이 염기 하나 바뀐 건데 염기가 하나 바뀌었더니 아미노산이 딴 걸로 바뀌었지. 이때 되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글루탐산은 친수성 아미노산이야. 물 좋아해 물. 발린은 소수성 아미노산이야. 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미노산이 쭉 연결돼 갖고 하나의 사슬이 되지. 네. 이 사슬이 뭉쳐 갖고 입체 구조로 형성하지 않아? 네. 뭉치는 과정에서 친수성은 바깥쪽에 배치돼. 소수성은 안쪽에 배치되고. 맞아? 아까 인지질 이중증 생각해봐. 네. 물 좋아하는 건 바깥쪽에 있을 거고 물을 싫어하는 애들은 안쪽에 모여 있을 거라고. 예. 근데 지금 분명히 친수성이던 아미노산, 이게 이제 글루탐산이라고 치면 글루탐산이 여기 있었어. 바깥쪽에. 근데 이게 발린으로 바뀌게 되면 물 좋아하던 놈이 기름 좋아하는 걸로 바뀌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안으로 말려 들어가 버려. 예, 그렇습니다. 단백질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버린다고. 이렇게 멀쩡하게 있던 게 이렇게 하고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고. 뭔지 알아? 그리고 구조가 바뀌겠지. 구조가 바뀌니까 기능도 바뀌면서 기능 이상으로 망가지는 거야. 예. 알겠어? 특히 하필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움푹 들어가 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움푹 들어가 버리면 하트와야. 조립이 되는 구조로 바뀌어요. 헤모글로빈끼리 조립이 돼 버린다고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늘어져요. 원래 그냥 헤모글로빈이 독립적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아, 그래서 혈관 막히는 거.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이렇게 늘어져. 늘어지니까 적혈구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야. 이렇게 찌그러진 적혈구는 모세혈관을 지나가다가 이 가지 부분에 낑겨. 그래서 혈관 막히는 그러면 거.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 빈혈로 이제 빈혈을 앓지. 그럼 이거 그거예요. 그게 유전병이야. 아, 유전병이구나. 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거 유전 정보를 둘 다 망가진 거 갖고 있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만 망가진 거 갖고 있으면 종종 보여 이게. 다 그렇진 않지. 그냥 하나가. 종종 보이는데 장점이 뭐냐면 요 남모양 적혈구는 말라리아의 내성이 있어.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는 오히려 이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살아. 아, 오히려 약간 좋은 유전. 오히려 작년에 이런 거고요. 이거 말고 페니켈톤요증도 있고 백색증도 있고. 페니켈톤요증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중에서 굉장히 지용성이 강한 아미노산이 있거든. 거기다가 이제 뭐를 붙여갖고 물에 녹게끔 바꿔주는 효소가 있어. 그 효소가 망가진 거야. 그럼 얘는 지용성 성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줌으로 나가지 못하고 몸에 축적돼갖고 문제가 생겨. 근데 그 축적되는 장소가 하필이면 뇌네.
아이고. 그래서 커져요. 뇌에서 정상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상 단백질 못 만드니까 따준다서 족발. 이제 뇌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네 명. 그 지능장애가 오고. 진짜. 그게 이제 편육혈증이다. 무섭다. 아우 무서워. 뒤에 있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